중학교 1학년 천재소 이육과 본문입니다. 오늘은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법 개념을 하나 설명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품사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었죠, 그죠? 품사라고 하는 것은 단어 하나하나가 문장 속에서 각각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하는지 이것을 가지고 이름을 붙인 것이 바로 품사였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굉장히 다양한 품사를 다뤘죠.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하면서 무슨 사자로 끝나는 그런 말들이 다 품사에 관한 얘기였습니다. 그러면서 중학교에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8가지 기본 품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영문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품사라고 하는 관점 이외에 또 다른 관점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문장 성분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문장 성분이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문장을 이루고 있는 기본적인 부품들, 주요 요소 이런 것들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문장 성분을 영어로는 sentence component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문장 성분을 직접 공부한 적은 없지만 지금까지 여러 차례 문장 성분과 관련된 이름을 들어본 적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주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주어를 영어로는 subject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앞으로 주어를 표시할 때는 알파벳 S로 표시하겠습니다. 주어라고 하는 것은 보통 문장의 첫머리에 나오는 덩어리죠. 어떤 동작을 했으면 그 동작을 누가 했는지, 또 상태를 나타내는 내용이면 그 상태의 대상이 누구인지 또는 무엇인지 이 부분을 표시하는 부분이 주어입니다. 이 주어 자리에는 주로 명사라든지 대명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죠. 또 다른 문장 성분으로 서술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서술어를 영어로는 predicate이라고 합니다. 알파벳으로 표시할 때는 P로 표시하겠습니다. 서술어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품사로 봤을 때는 동사하고 같은 것이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학교 선생님들이 주어 플러스 동사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주어라고 하는 것은 문장 성분의 이름인 것이고 동사라고 하는 것은 품사의 이름인 것이죠. 또 어떤 학교 선생님들은 이것을 대신해서 주어 플러스 서술어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결국은 같은 내용인 거죠. 서술어는 주어 바로 다음에 오는 것이 일반적인 위치이고, 주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또 주어가 어떤 상태인지 이것을 나타내는 부분이 바로 서술어입니다. 그래서 동사나 동사 덩어리 이런 부분을 서술어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목적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목적어를 영어로는 object라고 합니다. 앞으로 선생님이 목적어를 표시할 때는 알파벳 O로 표시하겠습니다. 목적어는 보통 동사 다음에 나오는 부분인데, 동사에서 어떤 행위를 묘사했겠죠? 그러면 그 행위에 영향을 받는 대상이 바로 목적어입니다. 직접 영향을 받는 대상은 직접 목적어라고 하고, 그 동작의 수혜자나 또는 그 동작의 대상이 되는 부분을 간접 목적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eat이라고 하는 동사는 먹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먹다라는 행위를 했으면 무엇을 먹는지가 뒤에 이어지겠죠. 이 동사의 영향을 받는 대상이 바로 뒤에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목적어가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study라고 하는 동사가 있으면 무엇을 공부했는지가 나오겠죠. 그러면 study라고 하는 동사의 영향을 받는 대상, 그 대상이 목적어인 것입니다. 목적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다른 문장 성분으로 보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보어를 영어로는 complement라고 합니다. 알파벳으로 짧게 표현할 때는 대문자 C로 표시하겠습니다. 이 보어의 보자가 보충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인데요. 그래서 이 보어라고 하는 것은 주어라든지 목적어에 대해서 정보를 보충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예를 들어서 I am a student라고 하는 문장이 있을 때 이 I가 문장의 첫머리에 나오는 주어이죠. 그리고 주어 바로 다음에 있는 이 동사가 서술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학생이다 라고 하는 것은 주어에 대한 정보를 보충해주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a student인데, 이 자리가 바로 보어인 것입니다. 그런데 보어의 영어 이름을 가만히 보면 철자 속에 complete라고 하는 단어가 살짝 숨어 있죠. complete는 완전한이라는 뜻인데요. 그러면 보어가 하는 역할은 문장에서 정보를 보충해주는 역할뿐만 아니라 문장을 완성시켜주는 그런 덩어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좀 전에 예를 들었던 문장에서 a student라고 하는 말이 빠지면 문장이 완성되지 않죠. 뭔가 얘기를 하다만 느낌입니다. 그래서 보어는 보충해주면서 문장을 완성시켜주는 핵심적인 덩어리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과 함께 또 다른 중요한 문장 성분으로 수식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수식어를 영어로는 modifier라고 합니다. 알파벳으로는 M으로 표시하겠습니다. 수식어는 문장에서 다른 성분들을 꾸며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품사에서도 이런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형용사라든지 부사 같은 것이 있었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5가지 문장 성분이 문장을 이루는데 반드시 필요한 핵심적인 부품들입니다. 이 모든 문장 속에 이렇게 5가지가 다 들어있는 것은 아니고, 어떤 문장 속에는 주어와 서술어만 들어있고, 또 어떤 문장 속에는 주어와 서술어와 목적어가 들어있고, 이런 식으로 문장을 구성하는 부품들은 문장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모든 문장에는 이 5가지 중에 일부가 반드시 들어간다. 이것이 있어야지만 문장을 완성할 수 있다. 모든 문장은 이 5가지 덩어리로 이루어진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접속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접속어는 품사로 접속사하고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독립성분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품사에서 감탄사 같은 거 있었죠? 나머지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그런 덩어리, 그런 부품들을 독립성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중학생인 여러분들은 접속어나 독립성분까지는 몰라도 상관없겠고, 문장성분 중에서 이 기본적인 5가지 이것들을 이해하고 또 문장에서 어떤 부분이 어느 문장성분인지를 구분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연습 삼아서 이 페이지의 맨 마지막에 있는 이 한 문장을 가지고 품사라고 하는 관점과 문장성분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구분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품사의 관점입니다. I는 대명사이죠. where는 동사, 어라고 하는 것을 품사에서 관사라고 하는데 우리 중학교 1학년에서는 관사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diving suit 이 부분이 명사 덩어리죠. 단어가 2개 이상 모인 덩어리를 구라고 했으니까 이 덩어리를 명사구라고 부르면 되겠습니다. and는 접속사이고요. swimming class는 수경인데 이것도 역시 명사 덩어리죠. 그리고 to work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전에 배웠던 부정사입니다. 부정사는 주운동사 중에 하나이죠. 그리고 in은 전치사이고 그리고 water는 명사, 그리고 water 앞에 있는 더도 역시 관사입니다. 관사 중에서 이 더를 정관사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단어 하나하나의 기능과 역할을 뜯어본 이름이 품사이고, 그러면 같은 문장을 이번에는 문장 성분의 관점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I는 문장의 첫머리에 있는 행위자, 주어이고요. 그리고 입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서술어이죠. 그러면 입다라고 하는 동작을 했으니까 이 동작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대상이 나오겠죠. 무엇을 입냐면 수영복 그리고 수경, 이것이 입다라고 하는 동작에 영향을 받는 대상 전체이죠. 그래서 이 자리가 통째로 목적어인 것입니다. 그리고 물속에서 일하기 위해 라고 하는 이 부분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문장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덩어리, 이것을 수식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얼핏 보기에도 품사로 구분하는 것은 현미경을 가지고 들여다보는 것이라고 한다면 문장 성분은 좀 더 굵직굵직하게 바라보는 시야가 약간 다르다라는 것이 느껴지죠. 여러분들이 문법을 잘 하기 위해서는 문법 용어에 익숙해지는 것이 필요한데 품사라고 하는 문법 용어와 문장 성분이라고 하는 문법 용어가 섞여서 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무슨 사자로 끝나면 품사를 말하는 것이고 무슨 어자로 끝나는 말이면 문장 성분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품사의 이름과 문장 성분의 이름을 들었을 때 그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구분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문법을 더 잘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방금 배웠던 내용을 조금만 더 확장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품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품사를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당연히 동사이겠죠? 동사를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의미에 따라서 분류한다면 동작 동사, 상태 동사 이렇게 분류하기도 하고 또 변화하는 모양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따라서 규칙 동사, 불규칙 동사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동사를 분류하는 다양한 기준이 있지만 좀 전에 배웠었던 문장 성분 중에서 목적어, 이 목적어와 연결해서 동사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동사 중에서 어떤 행위에 영향을 받는 대상, 즉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동사가 있습니다. 이런 동사를 자동사라고 합니다. 반면 행위에 영향을 받는 대상이 필요한, 즉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가 있는데 이런 동사를 타동사라고 합니다. 자동사를 영어로는 intransitive verb라고 하고요. 타동사는 여기에 있는 in을 떼버리고 transitive verb라고 부릅니다. 철자 속에 들어있는 이 trans라고 하는 말은 영어 단어에서 이동하고 넘어가고 건너가고 옮겨가고 하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단어 중에 transfer, transportation, transition, transformation 이런 말들이 다 trans를 품고 있죠. 그리고 여기 in은 반대말을 만들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transitive verb라고 하는 말은 주어가 어떤 행위를 했는데 그 행위의 영향이 다른 대상에게로 이동하고 넘어가고 건너가는 그런 동사입니다. 그 대상이 바로 목적어인 것이죠. 그래서 이 동사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 그래서 이것을 타동사라고 하고, 반면 자동사는 주어가 어떤 동작이나 행위를 했는데 그 동작의 영향이 다른 대상에게로 넘어가지 않는, 여기서 끝나는, 즉 목적어가 필요 없는 동사인 것이죠. 이것이 자동사입니다. 동사를 표시할 때 보통 V로 표시하는 것은 잘 알고 있죠. 근데 가끔 학교 선생님들 중에 자동사, 타동사를 굳이 구분하기 위해서 이 자동사를 VI로 표시하고 또 타동사를 VT로 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I가 intransitive의 약자이고 T는 transitive의 약자인 것입니다. 그러면 VI, VT 했을 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 되겠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run이라고 하는 동사가 있습니다. 달리다 라는 뜻인데요. 그러면 나는 달립니다 라고 하고 나서 문장에 마침표를 찍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죠. 달리다 라고 하는 동작은 다른 대상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죠.
그래서 목적어가 필요 없는 동사입니다. 반면 똑같은 run이라고 하는 동사인데 달리다 라는 뜻 이외에 운영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운영을 합니다 라고 하고 나면 이 운영하는 대상이 나와야 되겠죠? 동사의 영향을 받는 대상, 예를 들어서 호텔 같은 이런 단어가 있어야지만 문장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서야 마침표를 찍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때 run은 자동사가 아니라 타동사인 것입니다. 영어에는 수많은 동사들이 있는데 그 동사 중에 일부는 항상 자동사로만 쓰이고 또 일부는 항상 타동사로만 쓰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은 동사들이 자동사가 되기도 하고 타동사가 되기도 하는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동사들을 일컬어서 자타동 양용동사라고 하는 어려운 말을 쓰기도 하는데 중학교 1학년인 여러분들은 굳이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은 동사 중에서도 목적어를 필요로 하면 타동사,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으면 자동사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왼쪽에 있는 본문에서 동사만 한번 살짝 살펴보겠습니다. 다이브가 동사인데 동사 다음에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죠. 나는 물속에 뛰어듭니다 라고 하는 말이니까 이 동사의 영향을 받는 대상이 따로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다이브는 자동사이겠죠. 다음 문장에서 체크가 동사인데요. 체크는 확인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확인하는지 그 대상이 나오겠죠. 그 대상이 바로 뒤에 있는 the tide and the weather 입니다. 그러면 the tide and the weather가 목적어가 되고 이 책은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타동사가 되는 것이죠.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가 헷갈리면 그 동사의 뜻에다가 을을 붙여서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해 보면 그것이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wear라고 하는 동사는 입다인데 무엇을 입다라고 해서 을을 붙여서 말이 되죠? 그렇다면 이것은 타동사인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바로 뒤에 무엇을 입는지 그 대상이 나오겠죠? 이런 것이 목적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동사와 타동사를 구분하는 것은 영어에서 참 중요한 문법이다. 이것이 다음 7과 단원에서 어떻게 연결되는지 확장해서 공부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문장 성분에 대해서도 간단히 이해를 했고 그리고 자동사, 타동사에 대해서도 이해를 했으니까 오늘 본문 속에 들어가서 새로운 문법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입니다. Joys of working in nature. 즐거움, 기쁨인데 어떤 즐거움이냐면 자연 속에서 일하는 것의 즐거움입니다. working을 보는 순간 여러분들은 동명사 문법이 떠오르면 참 좋겠죠? 동명사는 지난 4과에서 자세히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동사의 속성과 명사의 속성을 함께 가진 말이죠. work가 일하다 라는 뜻이니까 그래서 working은 일하는 것, 일하기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연 속에서 일하는 것의 즐거움이네요. 즐거움에 s를 붙였으니까 다양한 즐거움이 있다는 얘기겠죠? 본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Some people love to work in nature. 어떤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자연 속에서 일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간단한 문장이죠? 우리가 문장 성분을 배웠으니까 이 간단한 문장을 문장 성분으로 뜯어보겠습니다. Some people이 행위자이니까 주어이죠? 좋아합니다 라고 하는 부분이 서술어입니다. 품사로는 동사에 해당하죠. 좋아하다, 사랑하다 라고 하는 이 동사는 무엇을 좋아하다 이니까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타동사이겠죠. 그렇다는 얘기는 바로 뒤에 있는 이 자리가 목적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고 있는 to work라고 하는 이 덩어리는 목적어 자리에 들어갔으니까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겠죠. 품사 중에서 명사라고 하는 품사는 항상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길 바랍니다. 앞으로 다양한 문법과 연결되게 됩니다. 그러면 문장 끝부분에 있는 자연 속에서 라고 하는 부분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거니까 모디파이어로 볼 수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자연에서 일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They work in the sea, mountains, or even in the Arctic. 그들은 할 때 그들은 앞에 있는 some people을 가리키는 대명사입니다. 그들은 일합니다. 바다 속에서도 일하고요. 산에서도 일하고요. 심지어 북극에서도 일합니다. 그러면 or이라고 하는 것은 등위 접속사이죠. 그러면 연결하는 덩어리를 찾고 갑시다. 1번 덩어리 the sea, 2번 덩어리 mountain, 그리고 3번 덩어리 in the Arctic. 이렇게 3개 이상 열거하고 나열하는 것을 병렬구조라고 했었죠. 병렬구조를 만들 때는 등위 접속사를 맨 마지막에 한 번만 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일하다 라고 하는 이 동사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 자동사이겠죠. Let's meet them and listen to their stories. Let's 하면 뭐뭐 하자라는 뜻입니다. Let's로 시작하는 이런 문장을 권유문이라고 했었죠. 만나봅시다. 그들을 만나봅시다 라고 할 때 역시 그들은 앞에서 언급했었던 자연 속에서 일하는 것을 좋아하는 그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귀를 기울여 봅시다.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and도 역시 등위 접속사이죠. 그러면 왼쪽, 오른쪽 동일한 문법적 성질을 연결하는 거니까 왼쪽에 있는 1번 동사 meet과 2번 동사 listen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 meet이라고 하는 동사는 누구를 만났는지 만남의 대상이 언급되고 있죠. 그러면 them이 목적어이고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이니까 이때 meet은 타동사입니다. 반면 listen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귀를 기울이다 라고 하는 뜻인데 이 동사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 자동사이죠. 근데 어디를 향해서 귀를 기울이냐면 방향을 나타내는 to를 붙여서 어느 쪽으로 귀를 기울인지를 설명하고 있죠. 그런데 이 부분은 문장 속에서 없어져도 크게 문제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목적어가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가 오늘 수업을 시작하면서 문장 성분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주어와 서술어, 목적어, 보어, 수식어까지 총 5가지를 배웠다 그죠? 이 중에서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는 생략할 수 없는 덩어리입니다. 문장을 만드는 데는 반드시 필요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절대로 생략하면 안 된다. 반면 수식어는 꾸며주는 말에 속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하더라도 크게 문제는 안 되는 부분이다. 그렇다고 막 생략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문장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데는 꼭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자연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먼저 첫 번째 사람은 나리입니다. I am Nari, I'm a 해녀 in 거제. 저는 나리이고요. 이름이겠죠? 거제에서 해녀로 일합니다. 거제에 살고 있는 해녀입니다. 해녀라고 하는 철자가 옆으로 살짝 기울어져 있죠. 이것을 이탈릭체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탈릭체로 쓰는 경우는 책이나 영화나 작품 같은 것의 제목을 이렇게 이탈릭체로 쓰기도 하고 외국어를 쓸 때도 이렇게 이탈릭체로 씁니다. 영어권 화자 입장에서 보면 해녀라고 하는 말은 외국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탈릭체로 쓴 겁니다. 간단한 문장이니까 역시 문장 성분 분석하겠습니다. I는 주어이고 M은 서술어, 그리고 이 주어에 대한 정보를 보충해주고 있는 부분이니까 나리는 보어입니다. 역시 I는 주어이고 M은 서술어, 그리고 해녀 이 부분이 주어에 대한 정보를 보충해주고 있는 보어이죠. 그리고 거제에서 라고 하는 말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modifier입니다. 품사로 보면 이때 M은 우리가 비동사라고 불렀죠. 그리고 이 비동사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 자동사입니다. I dive in the water and collect seafood. 나는 다이빙합니다. 물속에 다이빙을 합니다. 그리고 해산물을 모읍니다. 채취합니다. 채집합니다. 등위 접속사 and가 연결하는 것은 왼쪽에 있는 1번 동사 dive와 2번 동사 collect이겠죠? 그러면 다이브한다 라고 하는 이 동사는 자동사이겠고 모은다 라고 하는 동사는 무엇을 모으는지가 함께 나와야 되니까 이때는 타동사이겠죠? 이제 몇 번 반복하다 보니까 자동사, 타동사가 조금씩 익숙해지죠? In the morning, I check the tide and the weather. 아침에 나는 체크합니다. 확인합니다. tide는 조수이죠. 밀물, 썰물입니다. 조수를 체크하고 그리고 날씨를 체크합니다. 그러면 이때 and는 왼쪽에 있는 1번 명사 the tide와 2번 명사 the weather를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확인하다라는 것도 역시 목적을 필요로 하는 타동사이죠. 그리고 아침에 이런 말들은 꾸며주는 말에 속하는 modifier이겠죠. I wear diving suit and swimming glasses to work in the water. 나는 입습니다. 다이빙 수트는 잠수할 때 쓰는 옷, 그러니까 잠수복으로 보겠습니다. 잠수복 그리고 스위밍 글라스는 수영할 때 쓰는 안경이니까 수경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때 and가 연결하는 것은 왼쪽에 있는 잠수복이라는 1번 명사 덩어리와 수경이라고 하는 2번 명사 덩어리를 연결하고 있죠. 항상 and는 왼쪽 오른쪽 연결하는 대상의 문법적 성질이 동일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I는 주어이고 wear는 서술어, 그리고 a diving suit and swimming glasses를 통째로 목적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to work in the water, 물속에서 작업하기 위해 라고 하는 이 부분은 문장 성분으로는 꾸며주는 말에 속하죠. 이렇게 큰 틀을 잡아놓고 나서 지금부터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핵심 문법 바로 여기에 있는 to 부정사입니다. to 부정사에 대해서는 지난 3과에서 자세히 다룬 바가 있다 그죠? to 부정사라고 하는 것은 to에다가 동사 원형이 붙어 있는 특수한 모양을 갖추고 있고 이것은 동사가 아니라 준동사 중에 하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to와 동사 원형이 붙어 있는 이 모양이 문장 속에 들어가면 동사의 성질과 함께 다른 품사의 속성을 함께 가진다라고 했는데 때로는 명사의 속성을 가지기도 하고 때로는 형용사의 속성을 가지기도 하고 때로는 부사의 속성을 가지기도 합니다. 명사의 속성을 가지는 경우는 지난 3과에서 자세히 공부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형용사처럼 쓰이는 이런 경우는 2학년 때 자세히 공부하게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이 중에서 부사처럼 쓰이는 경우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to 부정사가 명사처럼 쓰였을 때는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어 자리에 들어가고 이 덩어리는 생략할 수 없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었죠. 그리고 뭐뭐뭐뭐 하기 또는 뭐뭐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되는 것이 명사적인 성질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to 부정사가 부사처럼 쓰였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 품사 중에서 부사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이해하면 되죠. 생략할 수 있다, 그리고 자리를 바꿀 수도 있다. 이것만 기억하면 to 부정사가 부사처럼 쓰였는지 명사처럼 쓰였는지를 구분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본문 문장으로 돌아와서 여기에서 물속에서 일하기 위해 라고 하는 이 부분은 modifier이니까 없어지더라도 크게 문제가 안 되는, 문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런 자리에 들어있는 to 부정사니까 이때 to 부정사는 부사적 용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문장 속에서 to 부정사를 보면 이것이 명사처럼 쓰인 건지 아니면 부사처럼 쓰인 건지는 어느 정도 구분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한 단계만 더 욕심을 부려봅시다. 이 to 부정사가 문장 속에 들어가서 해석이 될 때 굉장히 다양하게 해석이 됩니다. 방금 선생님이 쓴 것이 대표적인 해석입니다. 때로는 뭐뭐 하기 위해 라고 하는 목적으로 해석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결국 뭐뭐 하다 라고 하는 결과처럼 해석되기도 하는데요. 그럼 이제 이때부터 여러분들의 고민이 빠지겠죠? 문장 속에서 to 부정사를 만나고 이것이 명사인지 부사인지 구분하는 것은 일단 됐습니다. 그렇다면 부사처럼 쓰였다라고 한다면 이 다양한 뜻들 중에서 어떤 뜻으로 해석해야 되는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약간의 센스이죠. 그러면 방금 문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나는 잠수복과 수경을 입습니다 라고 하고 나서 물속에서 일하기 위해, 이 자리에서는 목적으로 해석이 됐죠. to 부정사의 다양한 의미 중에서 목적이 가장 빈번하게 쓰이는 의미입니다. 일단 중학교 1학년인 여러분들은 명사인지 부사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 그리고 2학년, 3학년이 되면 이 중에서 어떤 뜻으로 해석하는 게 가장 자연스러운지를 구분하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그럼 본문 속에 to 부정사가 계속 나올 텐데 나올 때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I love diving and spending time in the beautiful sea. 나는 좋아합니다. 다이빙 하는 것을 좋아하고요. 그리고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어디에서 시간을 보내냐면 아름다운 바다에서 다이빙을 하고 시간 보내는 것을 좋아한답니다. 그러면 and는 역시 등위 접속사이니까 모양 똑같은 걸 찾아야죠. 왼쪽에 있는 다이빙과 오른쪽에 있는 spending이겠죠. 그러면 dive에다가 ing를 붙인 거, 그리고 spend에다가 ing를 붙인 거니까 이 ing의 이름은 뭐겠습니까? 다이빙 하는 것, 쓰는 것, 명사처럼 해석되니까 동명사이겠습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동사 love는 역시 무엇을 좋아하다 라고 해서 목적을 필요로 하는 타동사이겠죠. 그리고 diving and spending time 이 부분이 통째로 목적어이겠죠. 아름다운 바다에서 이 부분은 꾸며주는 말입니다. I don't collect too much seafood. 나는 모으지 않습니다. 너무 많은 해산물을 모으지는 않습니다. 해녀니까 바다에 들어가서 이런저런 해산물을 채취를 하겠죠? 그런데 너무 많이 모으지는 않습니다. This is good for the ocean. 이것은 좋습니다. 바다에 좋습니다. 여기서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앞문장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겠죠? 바다에서 해산물을 너무 많이 채취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다에는 좋습니다. These days, I see a lot of trash in the water, so I pick up the trash. 요즘에 나는 봅니다. 많은 쓰레기를 봅니다. 물속에서. 그래서 나는 pick up 하면 주워들다, 집어들다 라는 뜻이죠. 쓰레기를 집어듭니다. 쓰레기를 줍습니다. 요즘에 이런 것들이 다 부사이죠. 그리고 a lot of는 much로 바꿨을 수도 있겠죠. 많은 쓰레기를 봅니다. 보다라고 하는 동사는 자동사일까요? 타동사일까요? 바로 뒤에 많은 쓰레기를 본다라고 해서 보는 대상이 나오죠. 동작의 영향을 받는 대상이 목적어입니다. 목적을 가지니까 이것은 타동사이겠죠. 그리고 이때 쏘는 접속사이죠. 그러면 이 접속사가 연결하는 것을 찾아봅시다. 눈치 빠른 학생들은 바로 앞에 있는 콤마를 봤습니다. 그렇다면 절과 절을 연결하는 접속사이죠. I부터 water까지의 절과 I부터 trash까지의 절을 연결해주고 있는 접속사입니다. I believe that we should care about the ocean. 나는 믿습니다. 우리가 care about은 돌보다 신경 쓰다 라는 뜻입니다. 바다를 신경 써야 한다고 믿습니다. 여기에는 should는 동사가 아니라 조동사이죠. 조동사 중에서 should는 뭐뭐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무의 의미를 더해주는 그런 역할로 쓰이는 조동사입니다. 이 문장 속에 너무너무 중요한 문법이 등장해서 지금부터 이 부분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believe 다음에 나와 있는 여기에 있는 that이라고 하는 단어에 집중해서 봅시다. 이 that의 이름은 접속사입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주어 동사 절과 또 뒤에 주어 동사 절을 연결해주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좀 전에도 절과 절을 연결하는 접속사를 봤는데 지금 이 that이라고 하는 접속사도 절과 절을 연결해주니까 같은 거 아니냐라고 하겠지만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다른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접속사에 관해서 조금만 더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 접속사에도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등위 접속사라고 하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종속 접속사입니다. 등위 접속사는 말 그대로 대등한 위치에 있는 것을 연결해 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다양한 등위 접속사 중에 and도 있었고요, or도 있었고, but도 있었고, 그리고 so도 있었죠. 이 등위 접속사들은 왼쪽에 있는 것과 오른쪽에 있는 것이 문법적 성질이 동일하기 때문에 어느 하나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하는 개념이 없습니다. 둘 다 중요하죠. 그래서 왼쪽에 단어가 나오면 오른쪽에도 단어가 나와야 되고, 왼쪽에 구가 나오면 오른쪽에도 구가 나와야 되고, 왼쪽에 절이 나오면 오른쪽에도 절이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이 왼쪽에 있는 덩어리와 오른쪽에 있는 덩어리는 둘 다 중요하기 때문에 자리를 바꾸지 않고 또 하나를 생략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동일한 성질의 두 가지를 연결해 주는 것이 바로 등위 접속사입니다. 반면 종속 접속사는 연결해 준다라는 점에서는 동일한데, 연결하는 두 대상이 절과 절을 연결해 주는 것이 바로 종속 접속사입니다. 근데 등위 접속사에서도 절과 절을 연결할 수 있죠. 그러면 이 종속 접속사의 차이는 뭐냐? 이 앞에 있는 절과 뒤에 있는 절이 동등한 위치나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가운데 접속사가 이렇게 끼어 있는데 왼쪽에 있는 절이 주절이고 오른쪽에 있는 절이 종속절이라고 합니다. 이름을 보는 순간 여러분들은 주, 종 관계가 떠오르죠? 말 그대로 주절이 좀 더 중요한 절이고 종속절은 좀 덜 중요한 절입니다. 이 주절을 영어로는 main clause라고 하고요. 종속절은 영어로 dependent clause라고 합니다. dependent라는 말은 의존하는 이란 뜻이죠. 주절이 메인이고 그 주절에 의존하고 있는 부수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절이 종속절입니다. 이 주절에다가 종속절을 붙여주는 역할을 하는 이런 접속사를 종속 접속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등위 접속사는 대등한 것을 두 개 연결해 주는 것이라면 종속 접속사는 주절과 종속절을 연결하는 것이구나. 일단 여기까지는 이해했고요. 이렇게 주절과 종속절을 연결하는 접속사, 그 종속 접속사가 종류가 정말 많은데 오늘은 그 중에 하나로 that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that이라고 하는 접속사도 주절과 종속절을 연결해 주는데 특이하게도 이 that 뒤에 있는 이 종속절은 명사절이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음 단원에서 자세히 공부를 하겠지만 이 종속절에도 명사절이 되는 경우도 있고 형용사절이 되는 경우도 있고 부사절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that이라고 하는 접속사는 바로 뒤에 나오는 종속절이 항상 명사절입니다. 명사하면 생각나는 문법 있죠? 우리가 좀 전에 배웠던 것처럼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어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명사인데 그러면 명사절이라는 것은 절은 절인데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어 자리에 들어가는 절. 그래서 이것을 명사절이라고 하고 그런 명사절을 붙여주는 이 that을 종속 접속사라고 크게 불러도 되고 아니면 좀 더 구체적으로는 명사절 접속사라고 불러도 됩니다. 즉 명사절을 붙여주는 역할을 하는 접속사다 라는 말이겠죠. 자, 그러면 복잡한 이름을 살펴봤으니까 다시 우리 본문 문장으로 돌아와서 이 that이라고 하는 것이 접속사인데 그 접속사 중에서도 종속 접속사라고 했고 그 종속 접속사 중에서도 명사절 접속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I believe가 주절이고 that 뒷부분이 종속절이겠죠. 그 종속절 중에서도 명사절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we부터 ocean까지가 절은 절인데 명사절이라고 했습니다. 명사절이라는 얘기는 주어 자리나 목적어 자리나 보어 자리에 들어가는 절을 말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 절은 무슨 자리일까요? 주절을 다시 한번 보죠. I는 주어입니다. 그리고 believe는 동사인데 이 동사 중에서도 무엇을 믿다 라고 해서 믿는 대상이 나오겠죠?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타동사입니다. 타동사라는 얘기는 바로 뒤에 목적어가 나와야 되겠죠? 그 목적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장 속에서 이 명사절은 목적어 자리에 있는 절이겠죠? 그래서 이것이 명사절이겠죠.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선생님이 다른 예문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쓴 첫 번째 문장에서 그가 선생님이다 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라고 했는데 이때 이 that이 접속사입니다. 그러면 he부터 teacher까지가 명사절이고 이 명사절을 이끌어주고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접속사 that입니다. 또 바로 다음 문장에서 소문에 그 사람은 스파이입니다. 그러면 역시 이때 that도 접속사이고 he부터 spy까지가 명사절이겠죠? 자, 그러면 각각의 문장에서 이 명사절이 문장 속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he is a teacher 라고 하는 이 명사절은 문장 전체를 크게 보면 주어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반면 밑에 있는 문장에서는 he is a spy 라고 하는 이 명사절은 문장 속에서 보어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the rumor가 주어이고 is가 서술어 그리고 that이가 보어입니다. 그리고 위에 문장에서는
that he's a teacher가 주어이고 is가 서술어 그리고 true가 보어이겠죠. 자, 이렇게 보는 것처럼 명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 자리에도 들어갈 수 있고 보어 자리에도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좀 전에 봤던 본문에서처럼 목적어 자리에도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이 명사절이다. 그리고 이 명사절을 이끌어주고 붙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접속사 that이다. 자, 중학교 1학년인 여러분들은 이 that이 접속사이다 라고 말할 수 있으면 일단 충분합니다. 근데 이 that을 일컬어서 종속 접속사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으면 아주 똑똑한 중학교 1학년 학생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더 욕심을 부려서 이것은 종속 접속사 중에서도 명사절을 이끌어주는 접속사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이제 여러분들은 평범한 중학교 1학년 학생은 절대 아닌 것입니다. 중학교 2학년 수준은 충분히 되겠죠. 나중에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이 되어서 본문을 보면 교과서에 있는 문장들의 길이가 훨씬 더 길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문장이 길어진다는 얘기는 접속사를 많이 썼다는 얘기죠. 그래서 중학교 2학년, 3학년에서 다루게 되는 핵심 문법이 접속사입니다. 특히 지금 보고 있는 이 종속 접속사가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것을 나중에 새롭게 배우게 될 겁니다. 오늘은 그 중에 아주 일부분인 that을 잠깐 다뤄봤습니다. 오늘 본문 문장 속에 that이 여러 차례 등장할 텐데 나올 때마다 복습하겠습니다. My name is 지한. 자, 이번에는 지한 얘기입니다. I'm a vet at the Wild Animal Care Center in 지리산. 저는 수의사입니다. 어디에서 일하는 수의사냐면 야생동물 돌봄 센터에서 일하는 수의사입니다. 이 센터가 어디 있냐면 지리산에 있네요. 문장의 길이가 길어 보이지만 문장 성분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따져보면 굉장히 단순한 문장입니다. I가 주어이고 M이 서술어이죠. 그리고 수의사라고 하는 이 부분이 주어에 대한 정보를 보충해주고 문장을 완성하는 보어인 것이죠. 야생동물센터에서 라고 하는 이 부분은 꾸며주는 말, 그리고 지리산에서 라고 하는 것도 역시 꾸며주는 말에 속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단순하게 보이죠? I take care of sick wild animals in the center and send them back to their homes. 나는 take care of 라고 하는 표현은 돌보다 라는 뜻입니다. 아픈 야생동물들을 돌봅니다. 이 센터에서 그리고 보냅니다. 그들을 보냅니다. 다시 돌려보냅니다. 자기들의 집으로 보냅니다. 그럼 여기서 them은 앞에서 얘기했던 아픈 야생동물들을 가리키는 대명사이겠죠? 그리고 그들의 집이라고 할 때 그들도 역시 같은 동물들이겠죠? 그러면 and라고 하는 등위 접속사를 찾았으니까 이 접속사가 연결하는 것을 왼쪽 오른쪽 찾아야 되는데 동일한 성질을 찾아야 되니까 1번 동사 take와 2번 동사 send를 연결해주고 있네요. 나는 돌봅니다. 나는 보냅니다. 이렇게 연결되죠? Also, I often climb the mountain to look after wild animals like bears. 또한 나는 종종 올라갑니다. 산을 올라갑니다. look after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좀 전에 배웠던 take care of와 같은 말입니다. 그렇다면 돌보다 라는 뜻이겠죠? 야생동물들을 돌보러 올라갑니다. 곰 같은, 뭐뭐뭐 같은 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이때 like는 전치사입니다. 곰 같은 이런 야생동물들을 돌보려고 산에 종종 올라갑니다. 그러면 간단한 것부터 확인해보죠. 이때 climb이라고 하는 동사는 바로 뒤에 산을 올라간다 라고 해서 목적어를 가지고 있으니까 타동사이겠죠? 그러면 the mountain이 목적어인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봤더니 to look after 라고 하는 부정사가 보이네요. 그렇다면 이때 이 부정사는 명사일까요? 부사일까요? 주어, 동사, 목적어로 사실상 문장이 끝나도 문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렇다면 뒷부분은 덧붙여져 있는 덩어리입니다. 생략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명사가 아니라 부사처럼 쓰인 투부정사입니다. 부사처럼 쓰인 투부정사는 자리를 바꿀 수도 있다고 했었죠? 그럼 지금 보고 있는 to look after wild animals like bears를 통째로 문장 앞으로 놔도 괜찮죠? 자, 그러면 2단계 투부정사가 부사처럼 쓰였을 때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방금 여기서는 어떤 해석이 자연스러울까요? 야생동물들을 돌보기 위해 라고 하는 목적의 의미가 훨씬 더 자연스럽죠? 지금 우리가 연습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문장 구조를 따져보고 해석도 한번 분석해보고 하지만 나중에 이것이 좀 더 익숙해지면 여러분들은 이 to look after를 보는 순간 이것이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고 목적이다 라는 것을 한 방에 말할 수 있게 될 겁니다. I'm proud of my job. 나는 자랑스럽습니다. 무엇이 자랑스럽냐면 내 직업이 자랑스럽습니다. 여기서 문장을 끝내도 상관이 없는데 자랑스러워하는 대상을 굳이 설명하고 싶으면 of라고 하는 전치사의 도움을 받습니다. I think that protecting wild animals is important. 나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간단한 문장 속에 굉장히 중요한 문법을 품고 있죠. 가운데 있는 이 that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는 순간 여러분들은 이것이 접속사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죠. 그리고 접속사 중에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는 종속 접속사.
그리고 이 종속 접속사 중에서도 특히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그래서 이것을 명사절 접속사라고 불렀죠. 그러면 이 대시 이어주는 절은 protecting부터 important까지입니다. 그러면 that 뒤에 있는 이 절은 주어 자리일까요? 목적어 자리일까요? 보어 자리일까요? 바로 앞을 보니까 I가 주어이죠. 그리고 think가 동사, 그 동사 중에서도 무엇을 생각하다 라고 하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타동사. 그렇다는 얘기는 이 자리는 목적어 자리인 것을 알 수 있죠. 이 문장 구조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굳이 그려보자면 I think라고 하는 주절 속에 종속절이 쏙 들어가 있는 그런 모양이죠. 자, 이번에는 종속절 안을 좀 더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종속절 안에도 주어 동사가 있겠죠? Protecting wild animals가 주어이고 is가 서술어, 그리고 중요합니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은 생략하면 안 되는 덩어리죠. 이것을 보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질문해 봐야죠. 여기에 있는 protecting은 protect라고 하는 동사에다가 ing가 붙은 말이니까 이것이 동명사인지 현재 분사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해석을 해보니 야생동물들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해서 명사처럼 해석되죠. 그렇다면 이때 ing는 동명사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알아두면 참 좋습니다. 방금 본 절에서 주어가 protecting wild animals인데 animal에다가 s가 붙었으니까 복수이죠. 그렇다면 뒤에 있는 비동사가 is가 아니라 are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질문하는 아주 예리한 학생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정답은 are가 아니라 is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animals가 주어인 것은 맞지만 주어의 일부분이죠. 이 주어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은 protecting이라고 하는 이 동명사입니다. 동명사가 주어가 되면 단수 취급한다 라고 하는 이 문법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주어 속에 복수의 명사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덩어리 전체는 단수이기 때문에 여기에 are를 쓰지 않고 is라고 하는 단수형 동사가 와야 된다. 간단하지만 아주 중요한 문법입니다. We should keep an eye on them and their homes to live together. 우리는 should라고 하는 조동사가 또 나왔죠. 의무의 의미라고 했었죠. 뭐뭐 해야 한다. 그리고 keep an eye on 이라고 하는 말은 어디에 눈을 계속 두다 이런 말이니까 유의하다, 감시하다 등등의 뜻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확한 해석을 위해서는 이 and가 연결하는 것을 찾고 가야죠. and 바로 뒤에 그들의 집이라고 하는 명사 덩어리가 있죠. 그러면 앞에서 명사 덩어리를 찾아야 되니까 바로 앞에 있는 them이겠죠. 대명사나 명사나 같은 명사 계열입니다. 여기서 them이 가리키는 것은 야생동물들이겠죠. 야생동물들을 대신해서 쓰는 대명사가 them이고, 그러면 야생동물들 그리고 그들의 집, 이 두 가지를 감시하고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라는 말이겠죠. 그러고 나서 뒤에 투부정사가 또 나왔네요. 그러면 이때 투부정사는 무슨 용법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죠. 여기까지 문장을 끝내도 상관이 없죠. 주어, 동사, 목적어 필요한 것들은 다 들어있습니다. 그렇다면 덧붙여진 덩어리 없어져도 크게 문제가 안 되는 덩어리죠. 그렇다면 부사적 용법이겠습니다. 투부정사가 부사적 용법으로 쓰였다라는 말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데 이 자리에서는 역시 목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죠. 함께 살기 위해 그들 그리고 그들의 서식처를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My name is 은, 제 이름은 은이고요. 그리고 I'm an Arctic scientist. 저는 북극 과학자입니다. 이 and는 등위 접속사라고 했었죠. 그리고 등위 접속사 앞에 콤마가 찍혀 있다는 얘기는 절과 절을 연결한다라는 겁니다. I work at the Arctic 다산 Station in Norway. 저는 일합니다. 북극 다산 기지에서 일합니다. 이 기지가 어디에 있냐면 노르웨이에 있네요. 자, 그러면 질문, 여기 있는 work라고 하는 동사는 자동사일까요? 타동사일까요? 일하다 라고 하는 말은 목적을 필요로 하지 않죠? 그렇다면 자동사입니다. 그렇다는 말은 여기에서 문장을 끝내도 사실상 문제가 없죠? 문장 성분 분석합니다. I는 주어이죠? 그리고 work는 서술어, 북극 다산기지에서 라고 하는 부분은 장소를 나타내는 꾸며주는 말이 속하죠. 노르웨이에 라고 하는 말도 역시 꾸며주는 말입니다. I study the soil, seawater, and ice in the Arctic. 저는 연구합니다. 공부합니다. 토양을 연구하고요. 바닷물을 연구하고요. 그리고 얼음을 연구합니다. 북극에서. 그러면 이때 and가 연결하는 것은 1번 soil, 2번 seawater, 3번 ice. 세 가지를 연결하고 있죠. 이런 것을 병렬 구조라고 했습니다. study는 동사 중에서도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타동사이죠. 타동사라는 얘기는 바로 뒤가 목적어이고 뒤에 있는 세 개의 덩어리가 전부 다 목적어이죠. I often travel on the special ship Araon. 저는 종종 이동합니다. 특별한 배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요. 특수선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특수선의 이름이 아라온입니다. 역시 외래어이기 때문에 이태릭체로 썼죠. 그리고 여기 있는 콤마는 왼쪽에 있는 스페셜 쉽과 오른쪽에 있는 아라온이 동일한 대상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동격의 콤마라고 부릅니다.
나는 특수선 around을 타고 종종 이동합니다. 이동하다라는 것도 역시 목적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자동사이겠죠? 여러분들 오늘 자동사와 타동사의 개념을 처음 배웠기 때문에 선생님이 일부러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This ship is stronger than other ships. 이 배는, 아라온이라고 하는 이 배는 강합니다. 튼튼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er이 붙었네요. stronger라는 단어를 보는 순간 여러분들은 지난 5과에서 공부했었던 비교급이 떠오르면 참 좋겠죠? strong의 비교급을 쓴 거니까 더 강합니다. 더 튼튼합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겠죠? 그리고 비교의 대상을 함께 언급하고 싶을 때 접속사 than을 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배들보다 더 강합니다. 더 튼튼합니다. 그리고 이 than이 접속사이기 때문에 뒤에 주어 동사가 보통 따라온다라고 했었죠? 근데 동사는 주로 생략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생략된 동사는 뭘까요? 앞에 있는 동사와 똑같은 걸 쓰면 되죠. 여기에 동사가 비동사니까 이 자리도 비동사를 쓰는데 이 ships가 복수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a가 생략되어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It can break thick ice across the ocean. 그것은 이라고 할 때 그것은 this ship입니다. 우리 보통 쇄빙선이라고 하죠. 얼음을 깨고 가는 그런 배를 쇄빙선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깰 수 있습니다. 두꺼운 얼음을 깰 수 있습니다. can은 능력의 의미로 동사를 도와주는 조동사이죠. 그 얼음이 어디 있는 얼음이냐면 across the ocean. 바다 곳곳에, 바다 전체에 퍼져 있는 그 두꺼운 얼음을 깰 수 있습니다. Thanks to Aron, I can collect seawater samples. 아라온 덕분에 나는 수집할 수 있습니다. 바닷물 샘플을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게 thanks to라고 하는 말은 전치사입니다. 그리고 단어가 두 개로 모여 있죠. 그래서 이것을 구전치사라고 합니다. 덕분에로 해석하면 되죠. 자, 그러면 문장 성분 분석합니다. Thanks to Aron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통째로 없어져도 큰 문제 없죠. modifier. I는 주어이고요. 수집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이 서술어입니다. 그리고 바닷물 샘플을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을 이런 부분이 목적어이죠. The Arctic Ocean has the answer to the climate crisis. 바다 중에서도 북극해이죠. 이 북극해는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해답이냐면 기후 위기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역시 동사인데 무엇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목적을 필요로 하니까 타동사. 그리고 기후 위기에 대한 이라고 하는 부분은 문장 성분으로는 꾸며주는 말이겠죠. I hope that my work can help the earth. 나는 희망합니다. 바랍니다. 무엇을 바라냐면 내가 하는 일이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구를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문장에 들어간 이 that을 이제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죠. 접속사 중에서도 종속 접속사. 그 중에서도 that은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면 my work부터 earth까지가 절 중에서도 종속절. 그 종속절 중에서도 명사절이라는 얘기고 그 명사절 중에서도 주어 자리일까요? 목적어 자리일까요? 보호 자리일까요? 앞을 보면 되죠. I가 주어이고 hope가 동사입니다. 바라다라는 뜻인데 무엇을 바라다. 바라는 대상이 나오겠죠. 목적어를 필요로 하죠. 그렇다면 hope는 타동사. 그렇다면 that 이하는 전부 다 목적어 자리인 것입니다. 자, 본문 내용은 간단하지만 이번 단원에서 여러분이 복습해야 되는 내용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문장 성분이라고 하는 개념을 반드시 복습해야 됩니다. 문장을 만드는 대표적인 성분, 대표적인 구성 요소를 말하는 것인데요. 주어라는 것이 있었죠. 그리고 주어 바로 다음에 나오는 동사에 해당하는 서술어라는 것이 있었고, 그리고 을 정도로 해석되는 목적어, 그리고 주어나 목적어에 대해서 정보를 보충해주면서 문장을 완성해주는 보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modifier 수식어도 있었죠. 그리고 동사의 종류에 대해서도 간단히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목적어에 대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목적어를 가지냐 가지지 않느냐, 목적어를 필요로 하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필요로 하지 않는 자동사가 있었고, 그리고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타동사가 있었다. 그죠? 많은 동사들이 자동사가 되기도 하고 타동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를 알려면 바로 뒤에 목적어가 나오는지 나오지 않는지를 보면 확인할 수 있겠죠? 이것이 헷갈리면 동사의 뜻에다가 을을 붙여서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면 됩니다. 말이 되면 타동사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to 부정사에 대해서도 조금 더 공부를 했습니다. to 부정사가 명사처럼 쓰이는 경우를 지난 3과에서 공부했었는데 오늘은 부사처럼 쓰이는 경우를 다뤄봤습니다. 생략해도 되고 자리를 바꿀 수도 있다라는 것이 부사의 특징이니까 to 부정사가 그런 자리에 쓰였으면 이것이 부사적 용법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다고 했었죠. 그리고 to 부정사가 부사처럼 쓰였을 때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데 오늘 본문 속에서는 전부 목적으로 해석됐습니다. 뭐뭐 하기 위해서 라는 뜻이었죠. 이거 말고 오늘 굉장히 중요한 문법으로 접속사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등위 접속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뤘지만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종속 접속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종속 접속사 뒤에는 종속절이 나오겠죠? 종속 접속사 앞에 있는 것이 주절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이 종속절은
명사절이 되기도 하고 형용사절이 되기도 하고 부사절이 되기도 하는데 오늘은 이 중에서 명사절이 나오는 경우를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명사절을 연결해주는 종속 접속사,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that이 오늘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명사절은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어 자리에 들어가는 절이라고 했었죠. 그런 명사절을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는 접속사 that. 너무너무 자주 쓰이는 접속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이거 말고도 오늘 본문 속에 동명사도 몇 차례 나왔고요. 비교급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복습할 수 있고 조동사에 대해서도 복습을 하면 좋겠죠. 오늘 본문 속에 should라고 하는 의무의 의미를 더해주는 조동사도 나왔고 능력의 의미를 더해주는 can이라는 조동사도 등장했습니다. 새로운 문법을 배울수록 복습해야 될 것이 참 많죠. 복습으로 꼭 여러분들의 실력으로 삼길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했습니다.